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의 활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싸늘한 상태였는데요. 접근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요. 여쪽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데라고. 저쪽 아파트 다 지어지고 그보다도 먼저 시작했어요. 이게 공사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년 걸렸고 건설 처음에 시작하다가 중단됐다가 또 시작하다가 중단됐다가 시공사 바뀌어가지고 15년 넘었어요. 15년이나 이어졌다는 공사. 오랜 공사 기간으로 인해 피해자 위원까지 설립이 됐는데요. 위원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1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폼이 틀려요. 구청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주거 사업, 완공 후 주민에게 분양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7층짜리 아파트를 줘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 시행사가 우리가 해서 만들어 보겠다. 시행사에게 아파트 건축을 의뢰한 주민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은행과 공동 사업자였던 시행사. 그런데 은행이 파산하면서 3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아파트 채권을 빼앗긴 상황인데요. 입주 허가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찾아간 곳은 담당 구청. 임시 사용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의견서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다 말 그대로. 그 구청에 얻는 이익보다 주민의 피해가 워낙 방대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왜 안 해주는 건지. 현재 피해 가정만 305세대. 담당 구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결국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시행자 측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구청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현재는 없는 예로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끝나지 않은 시행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임시사용 승인을 내어주고 안 내어주고는 채권자의 몫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자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그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행사. 그런데 시행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가 4번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분양도 잘 할 수가 없었었고 갚아야 되는 금액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상환유예 조정 신청을 했어요. 주민들이 잔금을 납부하면 종결되는 상황. 하지만 해결이 어려웠다는데요. 우리가 사후 정상 진행을 갚을 때라고 우리가 거의 한 6, 8차를 보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회신을 보낸 적이 없어요. 이 채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자가 한 달에 뭐 3억씩 나온다고 제가 불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입주가 계속 늦어지면은 그 이자는 나중에 다 그 주민들이 내야 되는 돈입니다. 진짜 많이 피해가 불보듯 뻔해요. 이게 불보듯 뻔해요. 이게 2-3달 있으면은 은행에서는 뻔히 돈 달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냥 길거리 다 나앉습니다. 빨간 딱지 다 붙을 거고.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 어떻게 하면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해결해 주기에도 돈이 없을 거고 원래는 시행사가 이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일반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저는 공공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거든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손길이 전혀 닿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입니다. 대책 마련 필요하겠습니다.